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그것은 은하가 진화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주의 은하들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주의 은하들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과거의 은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다양한 관측 수단을 동원하여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은하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래 한동안 은하는 매우 안정된 상태에 있는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파망원경을 통해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 은하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모두 광학망원경으로는 보통의 은하처럼 보이지만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전파원 천여자리 A와 센타우루스 A는 모두 은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광학망원경으로 보면 천여자리 A는 거대한 타원 은하이고 센타우루스 A는 역시 타원 은하인데 암흑물질의 띠가 거쳐져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파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활동 은하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센타우루스 A처럼 보통의 은하가 일생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단기간에 방출하는 은하를 활동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런 활동 은하들은 빛이나 전파를 통해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제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전자가 고속으로 분출되면 그 전자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에 전자가 포착되면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부르는 빛이나 전파가 복사됩니다. 활동 은하의 중심에서는 가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지탱하려면 중심에 거대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전파 구름을 갖기도 하고 한 줄기 제트를 방출하는데 때로는 거대한 폭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X선이나 감마선을 방출하고 이때 대부분 은하 핵의 중원 영역에서 방출합니다. 나선 은하 중에도 격렬한 활동력을 가진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이프트 은하라고 부르는데 밝고 엉축된 핵을 가지고 있고 넓고 높은 여기 방출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활동 은하핵을 가지고 있는 은하입니다. 퀘이선은 활동 은하보다 더욱 대규모적인 폭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천체입니다. 퀘이선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이기도 한데 퀘이선은 한동안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평범한 별로 간주되었지만 퀘이사의 하나인 3C273의 스펙트럼 관측에서 초속 5만 킬로라는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지구로부터 21억 광년이라는 매우 먼 거리에서 있는 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C273은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별로 세 번째 케임브리지 목록에 273번째로 등재되어 있던 전파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스펙트럼 선에 수소선이 없는 조금 특이한 별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소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시광은 적외선 영역으로 자외선은 가시광 영역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적색 이동의 크기로 보아 그 거리는 20억 광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보이려면 광학 영역에서의 밝기만 해도 우리 은하의 1000배가는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천체는 또한 복사 주기의 변화가 매우 빨라서 그 크기가 몇 광주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정도의 빠른 변화가 천체에서 일어나면 천체의 크기는 수광주 정도로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태양계보다 조금 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결국 이 에너지원은 중심에 블랙홀이 있어야 되고 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억 배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케이스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에 발견되어 푸른별로 불도고 있던 3C48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그 후 우주에는 이러한 천체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우 심한 적색이동을 나타내고 있어서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처럼 보이면서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어서 준성전파원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전파를 방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 명칭은 준성체로 결정되었지만 통상적으로 퀘이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관측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퀘이사 주위에서 은하 모습을 가진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퀘이사의 모은하로 생각됩니다.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퀘이사의 경우에는 타원 은하, 전파가 강하지 않은 퀘이사의 경우에는 나선 은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격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퀘이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퀘이사의 특이한 성질은 이 전체가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보면 매우 활동적인 핵을 가진 세이프트 1형 은하와 유사하고 세이프트 1형 은하는 진화된 퀘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트 2형 은하는 중심의 활동이 조금 더 약한 은하로 진화 단계가 조금 뒤인 은하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퀘이사는 활동 은하보다 더욱 대규모적인 폭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은하의 핵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이프트 은하는 퀘이사들이 먼 거리에서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우주에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진화 단계가 서로 다른 은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은하가 퀘이사, 세이프트 1형, 세이프트 2형으로 진화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아주 먼 거리에서 나온 빛이 중간에 있는 거대한 천체에 의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이 중력의 영향으로 경로가 바뀌면서 마치 렌즈처럼 멀리 있는 천체를 확대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관측하기 힘든 천체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력 렌즈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하단은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로 작용을 해서 중력에 여러 개의 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퀘이사는 멀리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천체입니다. 또 이 중력 렌즈는 천체의 질량이나 크기에 따라서 태양 질량이 100만 배 이상의 경우에 중력 렌즈라고 부르고 1만 분의 1에서 100만 배의 경우는 마이크로 중력 렌즈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면 우주의 대규모 질량 분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다양한 중력 렌즈상들을 얻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천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보이는 퀘이사의 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퀘이사는 하나의 퀘이사가 둘로 보이는 것이고 사중 퀘이사 또는 아인슈타인 십자가는 4개의 퀘이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호는 이 중력 렌즈에 의해서 그 전체가 휘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호의 형태로. 그리고 링은 고리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살펴보면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멀리 있는 퀘이사의 빛이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이쪽에서 볼 때 이 빛은 이제 직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이 두 군데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이 이중 퀘이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퀘이사가 이 중력 렌즈의 굴절에 의해서 두 개의 퀘이사가 보이는 현상이 이중 퀘이사입니다. 그리고 사중 퀘이사 또는 이제 아인슈타인 십자가로 부르는 현상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하나의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 중력체가 크기 때문에 굴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경로에서 만들어진 이 상과 그리고 바깥쪽 경로에서 만들어진 상이 적절히 배열하면 사중 퀘이사가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링은 이 중력체에 의해서 이 멀리 있는 퀘이사의 상이 대칭적으로 이제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이제 이 보는 위치와 그리고 이 중력 렌즈와 그리고 이 발광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인슈타인 링이 얻어지는 거고 일부만 만들어지면 호가 되겠습니다. 1979년 너필드 전파 천문대에서 관측된 이중 퀘이사 상입니다. 수년 전에 관측했던 전파 관측으로 발견했던 이 한 쌍의 퀘이사가 광학망원경 관측으로 이 스펙트럼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같은 전체의 두 가지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퀘이사는 백억 광년 뒤쪽에 있는 퀘이사가 중력 렌즈에 의해서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두 개의 상으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중 퀘이사는 80억 광년 뒤쪽에 있는 나선 은하가 페가수스자리 은하단의 2억 광년 거리에 있는 페가사스자리 은하단에 의해서 4개의 상으로 만들어진 사중 퀘이사 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7년 1월에 발견된 은하단 내에 보이는 길다랗게 보이는 호 모양의 은하인데 아인슈타인 호라고 불립니다. 이 길이가 30만 광년이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이렇게 긴 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체는 특이한 천체로 생각됐지만 알고 보니까 약 40억 광년 거리에 있는 A370 은하단에 의해서 그 뒤쪽 17억 광년 거리에 있는 나선 은하의 상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링은 일직선상에 이 광책자와 광원과 중력 렌즈가 놓일 때 만들어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주의 은하들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주의 은하들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과거의 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다양한 관측 수단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은하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첫 번째 의문은 대부분의 은하들이 매우 흐릿하고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밝기는 우리 은하계의 100분의 1 미만에 불과하고 공간 운동으로 미뤄볼 때 질량은 아주 작지는 않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주위에 암흑물질이 많다는 것을示唆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은하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냥개 자리 방향에 있는 NGC 4656 은하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큰검자리 방향에 있는 NGC 2685 은하는 많은 실모양의 고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밝은 핵이 없는 은하가 있는가 하면 많은 가스를 품고 있어서 별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은하가 있습니다.
또 기체가스뿐이어서 먼지가 거의 없는 은하들도 발견됩니다. 은하들은 서로 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은하단 내에 속하는 은하들도 평균적으로 1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도 서로 접근해서 조숙작용을 미치거나 심지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은하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강한 조숙작용을 미치게 되면 은하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은하에 이제 고운 나선이 발달하거나 은하에 다리나 꼬리가 형성되거나 또는 원반이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충돌하는 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하들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은하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하 간에 벌어지는 충돌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대사건이 되겠습니다. 은하들이 충돌할 확률은 10조 년에 1회 정도로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일생으로 미뤄볼 때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100분의 1 내지 밀집 은하단의 경우는 2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 충돌할 확률은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의 충돌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은하는 브래틀 자리 방향으로 3억 광년 거리에 있는 생지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하나의 은하가 아니라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선 은하의 원반이 길게 늘어져서 긴 꼬리를 뻗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이 나선 은하의 원반은 다른 은하와의 충돌 격으로 휘어졌습니다. 다른 은하가 완전히 흡수된 후에 일그러진 곳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보통 수십억 년이 아니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특이한 가장자리를 가진 은하, 이 은하를 포착하여 뒤틀린 먼지 원반의 놀라운 세부사항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안에서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 자리 방향에서 관측된 두 개의 나선 은하 NGC 4038과 4039의 충돌 장면입니다. 은하는 서로 충돌하여 우주 공간으로 별을 쏟으며 곤충의 더듬이처럼 생긴 두 개의 커다란 가스등을 형성하였습니다. 은하의 충돌을 전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하나의 원반이 다른 원반과 수직으로 충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6억 5천만 년 거리에서 관측된 수리바퀴 은하의 모습도 은하 충돌이 얼마나 격렬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은하는 평범한 나선 은하였는데 작은 은하가 충돌하여 내부를 관통해 나간 이후 고리 모양의 특이한 은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충돌의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수리바퀴 은하의 가장자리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충격파에 의해 밝고 무거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별들은 수명이 짧아서 곧 초신성으로 특별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하들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다른 은하에 때로는 은하들이 충돌하여 하나의 은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이 은하는 화학로 자리 방향으로 6,5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NGC 1316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타원 은하인데 이 타원 은하에 어두운 먼지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원 은하는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간 먼지를 포함하는 암흑띠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에는 거대한 먼지층과 젊은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은하로 전 하늘에서 네 번째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원이기도 합니다. 이 은하는 과거에 성간 먼지와 가스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두 은하가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